2021년 들어 백신의 빠른 보급으로 인해 어느 정도 위기를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착각했던 코로나19는 현재 전 세계를 다시 강타하며 안일해졌던 인류에 위기감을 심어줍니다. 당장 미국만 해도 어느새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무려 4,900만 명, 누적 사망자 수는 80만 명에 달합니다. 미국은 이미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이 제2차 세계대전 전사한 미군의 수를 뛰어넘은 상황입니다. 다음 사진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모니먼트에 설치되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공간인데요. 얼핏 보기에는 유엔 기념공원의 참전 용사들을 기리는 것과 큰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있었음을 알 수 있죠. 문제는 이것이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이며 어쩌면 더욱 심각해질지도 모르는 사건이 자꾸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감염병 대응의 수장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지난 28일 미국에서도 필연적으로 오미크론 감염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 라며 아직 백신 접종을 맞지 않은 이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백신을 접종하라며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러 언론에서도 이미 보도가 되었듯 오미크론의 스파이크 단백질은 약 32개 이상의 돌연 변이가 있어 기존의 델타 변이보다 훨씬 강한 전염력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최초의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나왔던 화이자, 모더나 등의 백신도 효능이 떨어질 것이고 심각할 경우 무력화될 가능성도 결코 없다고 볼 순 없지만 아무리 그래도 아무런 예방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보다는 백신 접종을 맞는 것이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를 늦추고 감염자들의 사망률을 줄이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뜻이겠죠. 옆나라 일본의 경우 미국보다 더 난리가 났습니다. 11월 30일 자정을 기점으로 하여 일본은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전면 중단하겠다 발표하였습니다. 국적을 가리지 않는 전면 차단 정책은 현재까지 그 어떤 국가에서 발표한 정책보다 빠르고 파격적이기에 이것을 향한 대내외적인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아직 추상적으로 가늠만 될 뿐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전염력이 있으며 치명률은 어느 정도인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를 가리지 않는 전면 입국 금지 정책은 추후 다른 나라들과의 외교 관계를 생각하지 않는 매우 무식한 방법이라는 비판도 있는 반면 코로나 확산 초기 어영부영 대응을 하다 빠른 확산을 잡지 못하고 심지어 수많은 변이까지 초래해버린 늑장 대응보다는 잠깐의 노이즈가 있어도 확실하게 방역을 하는 게 낫다는 찬반 양론이 뜨겁게 인터넷을 달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이런 찬반 논쟁이 무색해질 정도로 충격적인 소식이 29일 오후 3시경 발표되었습니다. 나미비아에서 귀국한 일본인에게서 코로나 양성 판정이 떴다는 것입니다. 현재 해당 지역에서 메이저 변이가 오미크론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거의 100% 확률로 해당 일본인도 오미크론 감염자일 것이라 하는데요. 일본 정부도 나름 대응을 빠르게 한다고 하였지만 방역을 강화하자마자 오미크론 의심 환자가 바로 적발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일본이 미처 방역을 강화하기도 전에 또 다른 오미크론 감염자가 입국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죠. 올해 일본은 외국인에게 매우 폐쇄적인 방역 정책을 펼치다 이러다 더 갈라파고스 왕따 국가가 되겠다 라는 비판을 맞이하자 뒤늦게 수많은 국가들에게 빗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에 입국한 외국인들은 정상적인 PCR 검사가 아니라 단순히 타액 검사만 실시하고 격리 조치도 시행하긴 하지만 격리자의 동선 추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방역을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만약 이 과정에서 오미크론 감염자가 일본에 입국했었다면 느슨해졌던 일본의 방역을 뚫고 일본 거리를 활보하며 일본에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를 퍼뜨렸을지 모를 일일 것입니다. 그동안 일본은 한국에 비해 코로나 확진자 수가 크게 줄었으며 사망자 수는 0을 기록할 정도로 일본의 방역은 성공했다. 일본에는 코로나19 치료제를 임상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수의 확진자도 없으니 한국에게 먹는 약 임상을 하겠다 라는 자신감을 표출해왔습니다. 우리도 이해할 수 없지만 코로나 국면이 진정되고 있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며 다시 한번 일본을 관광대국으로 만들려는 야심도 조금씩 표출했으나 그 모든 계획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소식에 일본 정부는 물론 일본 네티즌들도 좌절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정부는 28일과 29일 방역당국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주요 8개국만 통제하여 며칠 경과를 지켜본 결과 한국은 오미크론 감염자의 출입이 전혀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 하죠. 때문에 일본과 대조적으로 모든 외국인들에 대한 전면적인 입국 금지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요. 지난 10일 영국 옥스퍼드대의 코로나19 엄격성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39.35점을 획득하여 G20 국가 중 최하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때문에 세계 언론들은 최근 한국이 초기 방역의 성공에 기강이 해이해져 다른 국가들보다 크게 떨어지는 방역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1년 전과 달리 한국의 방역을 비판하는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외신들의 기사를 언급하며 한국은 위드 코로나를 전면적으로 손봐야 한다 라는 여론을 형성하는 움직임이 관측되기도 했는데요. 오미크론 확산이 시작되자 나타난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 점수에서는 감염자 추적도 제대로 못하는 일본이 한국보다 위이고,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오미크론 변이에게 뚫려 비상사태에 빠진 독일 등의 유럽 국가들도 한국보다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는 옥스퍼드대가 산출해낸 코로나19 엄격성 지수가 2021년 현재를 기준으로 그다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죠. 오히려 한국은 현재 바이러스의 특성과 국내외적인 경제 상황, 생활 양식을 고려하며 하루가 다르게 새로 업데이트된 방역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에 단 하나의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는 옥스퍼드의 방식으로는 한국이 낮은 점수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오미크론의 상황이 심각해져 코로나19의 확산 초기만큼의 위력을 발휘한다면 언제 또다시 세계 국가들이 태세를 전환하여 한국의 방역을 배워야 한다며 SOS를 칠지 모른다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은 코로나의 델타 변이든 오미크론 변이든 상관없이 이 모든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구 반대편의 사람과 실시간으로 통화하는 기술이 개발된 지 어느새 수십 년이 다 되어가고 지구를 떠나 우주로 수천 수만의 발사체를 쏘아올리며 사람의 지능보다 뛰어난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현 시기, 사실 현재 우리가 겨우 전염병 하나에 대응하지 못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것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인류의 기술력이 발전하는 속도는 매 순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그것을 위한 인력도 자본도 충분한 상황임에도 너무나도 비효율적인 방식밖에 택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생체 실험에 대한 일륜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사실 병을 극복하고 바이러스와 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감히 생체 실험을 하자 주장하지는 못하는데요. 불과 한 세기 전에 벌어졌던 끔찍한 범죄의 역사, 아직까지도 윤리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일본 731 부대의 역사를 우리는 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약 3,000명의 인원이 731 부대의 생체 실험에 동원됐지만 단 한 명도 그곳에서 살아나오지 못했습니다. 어린아이와 아기를 가리지 않는 일본의 비인륜적인 실험에서 731 부대는 포로들의 폐와 뇌 등의 장기를 적출했고 산채로 피부를 벗기기도 하였으며 살아있는 사람을 영하 50도의 방에 넣어 죽을 때까지 관찰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성기를 잘라낸 뒤 서로 바꾸어 붙이는 실험도 있었죠. 말로 설명하기도 끔찍한 731 부대의 만행은 일본의 패전 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듯 싶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이끌어낸 과학적 성취는 엄청났습니다. 오죽하면 731 부대의 핵심 인원들은 전후 일본 학계의 거장이 되었고 일본의 생리학계는 세계적 수준으로 올라 전후 인류의 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731 부대의 생체 실험을 옹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단지 결과론적인 설명을 하는 것일 뿐이죠. 사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흔히 복용하고 있는 약들은 하나를 개발하는데 최소 10수년이 걸리는 일이 허다하며 개발 비용 역시 하나의 조 단위를 훌쩍 넘기기도 합니다. 현재의 기술력으로 인간을 가지고 실험한다면 과장 섞어서 며칠 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신약도 동물 실험이라는 우회 수단을 통해 천문학적인 시간 비용을 소모합니다. 아무리 인간과 비슷한 동물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인간과 동물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유전적 형질이 다르고 행여 동물 실험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얻어냈다 하더라도 결국엔 사람을 대상으로 매우 신중한 임상 실험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언제나 윤리적인 문제는 산재되어 왔고 수정 보완을 거치는데 또다시 막대한 시간 비용이 들거나 아예 모든 프로젝트가 백지화되는 일도 무수히 많이 발생합니다. 최근에는 동물 실험도 윤리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으니 다른 분야에 비해 의학의 발달이 늦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그나마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까지 나온 기술들은 실험실에서 인체의 세포를 배양, 인공장기를 만드는 것 등이 있는데 이것도 체외 환경이라는 특수성과 충분한 양을 효과적으로 배양하기 힘들다는 문제, 설령 만들었다 하더라도 각종 실험을 하면서 여러 변수들을 완벽하게 통제하기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인류는 높디 높은 벽을 눈앞에 마주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인간의 조직이나 장기의 상호작용 및 미세 환경을 체외의 컴퓨터 칩으로 재현하는 미세 생리 시스템인데요. 겉보기에는 결코 생명이라고 할 수 없는 작은 칩이 인간의 혈관, 폐, 신장, 눈, 뇌, 심장의 메커니즘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을 통해 인간의 체내 환경을 세팅해주면 이 칩은 그냥 인간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 기술을 통한다면 세포 간의 상호작용, 화학적 물리적 반응의 메커니즘을 인체 실험을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모든 변수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컴퓨터상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백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과 100% 똑같다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허동호 교수님이 제1저자로 등록되어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이 논문은 렁오너칩을 설명합니다. 논문에 따르면 이 칩은 폐세포와 모세혈관 세포를 칩으로 구현했으며 실제로 이 칩에 연결된 진공 펌프는 살아있는 인간의 폐처럼 호흡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허동훈 교수님은 네이처 메디신의 아이오너 칩 기술도 발표하여 칩이 스스로 눈을 깜빡이게 하는 미세생체 기술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인간은 아무런 변수를 대입하지도 않았는데 칩이 알아서 외부 환경을 인식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눈을 깜빡이는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만약 이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된다면 동물 실험도 피할 수 없는 윤리적 문제는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알파고가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최선의 수를 결정해냈듯 휴먼 오너칩은 수천만 수억 경우의 수를 대입하여 어떤 대처가 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무엇을 하면 특정 병을 예방할 수 있는지 스스로 답을 낼 수 있기에 인간은 그저 몇 줄의 데이터만 주입하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사람보다 똑똑한 AI를 개발해낸 현재 인류에게 이것은 크게 어렵지 않죠. 어쩌면 AI가 각종 기상천외한 솔루션을 만들어내왔던 것처럼 백신과 치료제라는 인간의 상식적인 대응이 아니라 새로운 무언가를 통해 병을 없앨지도 모를 것입니다. 화이자와 모더나사가 세계로부터 각광받았던 이유는 그간 적용되지 못했던 mRNA 백신을 코로나19라는 위기를 맞이하여 적용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만 제대로 확인하면 그것에 맞게 유전 정보만 바꾸어 손쉽게 백신을 생산할 수 있기에 이 기술은 빠르게 변이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일한 해결책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오미크론 변이가 창궐하여도 화이자와 모더나는 아무리 길어도 3달이면 백신 생산이 가능하다며 근거 있는 자신감을 내비칠 수 있었던 것인데요. 치료제뿐만 아니라 이들의 백신 개발 역시 휴먼 오너칩 기술을 활용한다면 각종 비효율적인 실험과 검증의 단계를 모두 스킵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한다 하더라도 우리 인류는 더 빠른 속도로 지역 간의 장벽을 허물고 인구는 늘어나 사람들 간의 교류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는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바이러스가 새롭게 우리 인류에게 닥쳐올지도 모르는데 휴먼 오너칩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이 보고되자마자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도출해내는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끝날 수 있을 텐데요. 허동훈 교수님의 연구 성과가 더 많은 이들에게 주목을 받고 지원을 받아 인류를 구원할 특이점을 가져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물론 크시 변이를 멋대로 오미크론이 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구에 퍼뜨린 주범임에도 중국이야말로 진정한 초롱성이라며 코로나에 고군분투하는 다른 나라들을 조롱하는 중국에 대한 전 세계 압박 역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